60만 년 전 에티오피아의 한 동굴에서 사람들이 죽은 동료의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에는 돌칼이 들려 있고 그들은 얼굴부터 벗겨내기 시작하죠. 광대뼈를 따라, 이마를 따라 유독 일정한 순서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위엔 먹을 만한 살이 거의 없거든요.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난히 머리에 집착해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두개골을 컵처럼 깎아 사용했고, 어떤 곳에서는 장대 위에 꽂아 남겼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석고를 발라 살아있는 얼굴처럼 만들어두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류를 이렇게까지 머리에 집착하게 만든 걸까요? 그건 단순한 숭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전혀 다른 이유였을까요? 지금부터 인류가 두개골을 대하던 방식, 그 가장 오래된 흔적부터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곳도 에티오피아였습니다. 6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 두개골이 발견되죠. 고고학자들은 이걸 보도 두개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류 조상의 것이었습니다. 뇌 크기는 놀랍게도 현대인과 비슷했고 주변에서 석기와 동물뼈도 함께 나왔어요. 우리의 먼 조상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두개골을 들여다보던 연구자들이 한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얼굴 전체에 칼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광대뼈와 이마를 따라 이상하리만큼 대칭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부위엔 벗겨낼 만한 살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배를 채우려던 게 아니란 얘기죠. 이 흔적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의 살을 제거하고 두개골만 남기는 행위. 인류가 이미 그때부터 머리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이런 흔적은 한 시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인류종들에게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거든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이의 얼굴살을 벗겨내고 두개골만 따로 보관하는 풍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현대에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조상의 두개골을 집안에 두고 전시하며 기억해왔죠. 60만 년 전엔 사진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려면 형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형태를 가장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건 결국 머리였을 겁니다. 끔찍하게 들리지만 당시로선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발견된 의례적 탈육 중 가장 오래된 흔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아요. 이 모든 행동이 정말 기억을 위한 거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머리에 대한 집착은 한 시대의 특이한 풍습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흐름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촌종이죠. 그들의 유골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생존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도 죽음을 다루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묻었고 어떤 경우엔 꽃과 함께 안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장례가 조용했던 건 아니었어요. 약 13만 년 전, 오늘날 크로아티아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 조각이 800개가 넘는데 상당수에서 살을 벗겨낸 흔적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학자들의 의견은 오랫동안 엇갈렸습니다. 극심한 환경 속에서 벌어진 식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장례 방식이었을까요? 보도 두개골에서 봤던 흔적이 여기서도 되풀이됩니다. 크라피나에서 나온 네안데르탈인 두개골들도 얼굴 부위에 탄육 자국이 있었어요. 광대뼈와 이마 주변이죠. 고기를 얻으려던 거였다면 굳이 이런 순서로 손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뼈의 비율이에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두개골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몸은 어딘가 다른 곳에 두고 머리만 이곳으로 옮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게 발견됩니다. 독수리 발톱에 가공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거예요. 목걸이 같은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과 장식품이 함께 있었다는 건 이곳이 단순히 버려진 공간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장례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흔적은 한 곳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땅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석기 시대가 깊어질수록 우리 종은 더 멀리 이동했고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가 자라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두개골을 다루는 방식도 계속 이어졌어요. 이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세 번째 단서가 나타납니다. 막달레니안 문화였어요. 특히 예술적인 문화였죠. 놀라운 창던지개를 조각하고 동굴벽에 걸작을 그렸습니다. 분명 예술과 연민을 아는 현대적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기괴한 두개골 전통이 있었습니다. 14,700년 전 유물이 발견됐어요. 인간 두개골로 만든 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머리뼈를 마시는 용기로 만든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피투성이에 정교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살을 벗겨내야 했고 두개골 아래쪽을 깨트려야 했으니까요.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더욱 끔찍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두개골 컵은 주로 동굴 유적지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프랑스의 르플라카르 동굴에서 9개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공돼 있었죠. 프랑스의 다른 유적에서도 비슷한 변형이 나왔어요. 흥미로운 유물이긴 했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왜 두개골을 컵으로 만든 걸까요? 영국의 고프 동굴에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프 동굴에서 두개골 컵뿐 아니라 분리된 턱뼈와 골수를 빼먹으려고 부순 긴 뼈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두개골은 보관해서 컵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뼈는 도축된 동물뼈 옆에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유골을 도축된 동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개골만 따로 컵으로 만들어 보관했죠. 어쩌면 그 사람의 두개골로 뭔가를 마셨을 수도 있어요. 고프 동굴은 석기시대 두개골 문화를 더 깊이 보여주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혹독한 겨울기근 때 친족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싸움에서 죽인 적을 의례적으로 먹은 걸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막달레니안 문화에서 두개골컵은 생존과 식인, 그리고 의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식의 두개골 숭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동굴에서 나왔어요. 아렌 칸디데라는 유적지인데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을 사로잡은 곳이죠. 여기서 아렌 칸디데의 왕자라 불리는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곰이나 큰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후 비싼 물건들에 둘러싸여 묻혀 있었어요. 당시 장례 관습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또 다른 두개골이 이 유적지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 길쭉한 두개골이 나왔거든요. AC-10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성인 남성의 것이었고 외계인처럼 생긴 모양이 발굴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명백히 늘어난 형태였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질병이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만든 걸까요?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개골은 유아 때 일부러 변형된 거였어요. 누군가 아기의 머리를 눌러서 형태를 바꾼 겁니다.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이한 머리 모양은 지위나 집단 소속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AC-12가 특별한 이유는 연대와 매장 방식 때문이에요. 12,600년 전 것으로 머리 변형의 가장 오래된 사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매장 방식이었어요. AC-12는 온전한 시신으로 묻히지 않았습니다. 두개골만 특별히 만든 돌재단에 안치됐거든요. 극적인 빙하기 의례였던 거죠.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보통 석기시대 수렵 채집인은 평등했고 계급이 없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석기시대의 다른 정교한 매장들을 보면 계급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영적 삶을 살았어요. 두개골만 따로 떼어내 돌재단에 안치한 걸 보면 AC-12는 분명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AC-12는 머리 변형으로 지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이 지위만 나타낸 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계급적 삶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며 더 흔해졌습니다. 정착하고 영토와 자원을 모으면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 전환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 논쟁의 중심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베클릴리 테페예요. 12,000년 전 거대한 석조 건축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완전한 시신은 거의 없었지만 인간뼈는 많이 나왔어요. 발견된 약 700개의 뼈 조각 중 400개가 넘는 게 두개골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우연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
뼈 자체에서 의례적 행동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성인에게서 나온 7개 조각에서 의도적 편형이 확인됐어요. 이마를 가로질러 깊은 홈이 새겨져 있었죠. 하나는 아직도 붉은 황토물감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두개골을 가공한 겁니다. 또 다른 두개골에는 깔때기 모양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석기도구로 잘라낸 흔적이었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많은 자국이 부싯돌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됐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자국들이 사람이 죽은 직후에 생긴 거였다는 겁니다. 퀘베클리 테페 사람들은 최근 죽은 이들의 살을 벗겨내고 두개골을 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의뢰를 한 걸까요? 복원 결과 두개골들이 끈으로 매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두개골에 가면을 부착하기 위해 이런 구멍을 뚫었을 수도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2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장식하고 전시한 거죠. 하지만 다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전리품이었다는 거예요. 경쟁 부족을 죽이고 나서도 모자라 두개골까지 훼손해서 전시한 겁니다. 죽어서도 벌을 받게 하려는 거였죠. 이 경우 두개골을 공개적으로 걸어두는 건 외부인들에게 여긴 함부로 오지 마라는 경고였을 겁니다. 이게 조상을 기리는 의례였을까요? 아니면 적을 응징하는 경고였을까요? 막달레니안 두개골컵처럼 폭력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답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6번째 단서죠. 신석기 시대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두개골 숭배가 나타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고대 예리코에서였습니다. 만년 전 이미 도시가 있었던 곳이에요. 석기 시대인데도 거대한 석조 성벽을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리코의 고대 문화는 두개골에 가면을 씌우는 독특한 숭배를 발전시켰어요. 장인들은 살이 없는 두개골을 석고로 복원했습니다. 석고를 얼굴에 발랐고 일부는 붉은 황토로 색을 입혔어요. 눈은 조개 껍데기로 표현했죠. 죽은 이의 얼굴을 되살리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석고 두개골을 총 10개 정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집안 벽감에 보관되거나 바닥 아래 숨겨져 있었어요. 집 밑에서는 두개골이 없는 골격들이 나왔습니다. 턱뼈만 분리돼 있었죠. 사람들이 죽은 뒤 두개골을 제거해서 석고를 바르고 집에 보관한 겁니다. 예리코의 석고 두개골은 조용한 숭배였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환경에서 이뤄진 조상 숭배였어요. 석기 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석고 두개골이 본질적으로 석기 시대의 초상화였던 거죠. 이 고대인들에게 이 의례는 죽은 자의 머리를 다시 살아있는 얼굴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일부 문화는 20세기까지도 이 관습을 이어왔거든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파푸아 뉴기니의 아사로 사람들이 석고 두개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작품이었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의 표정을 담아내려는 거였어요. 예리코처럼 눈에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에 사람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죽은 후에도 그 힘이 남아있다고요. 의례 때 두개골의 자문을 구했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석고 두개골을 둘러싼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죠. 예리코 사람들도 비슷하게 깊고 영적인 의미를 석고 두개골에 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리코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죽은 이를 아름답게 만들어 기억하는 거였죠. 하지만 같은 시대 다른 곳에서는 두개골이 공포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개골 숭배가 이렇게 조용한 건 아니었어요. 중석기 시대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오프네트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34개의 인간 두개골이 둥지처럼 두 곳에 조심스럽게 배열돼 있었어요. 두개골들은 모두 동굴 출구 쪽인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황토가루가 밑에 깔려 있었고 여성 두개골들은 장신구로 장식돼 있었어요. 분명히 매장된 거였죠. 처음엔 명예로운 장례인지 아니면 뒤틀린 의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턱과 척추뼈가 여전히 두개골에 붙어 있었거든요. 두개골만이 아니라 잘린 머리 전체가 묻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두개골 전체에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어요.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죠. 폭력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살이었을까요? 장례였을까요?
만약 장례였다면 폭력 자체가 의례의 일부였던 겁니다. 상처를 만든 무기는 어떤 종류의 도끼였을 거예요. 좁은 난로 보아 평평한 돌도끼나 뿔도끼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두개골에 폭력의 흔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몸에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머리만 남아있으니 알 수 없는 겁니다. 학살의 희생자였거나 계속된 습격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장신구가 있고 모든 두개골이 서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배치됐다는 건 의례적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죽었고 자기 부족 사람들에 의해 묻혔을 겁니다. 중석기 시대였으니까요. 죽을 방법이 많았어요. 어쩌면 머리만 묻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금속삽이 없었어요. 34명의 시신을 묻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머리만 묻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장례 관습처럼 들리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유적지에서도 머리만 매장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더 넓은 머리 매장 전통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진실은 우린 이 머리들이 어떻게, 왜 여기 있게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적지는 중석기 시대 세계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왕도, 법도, 심지어 농업도 없던 시대였죠. 인간이 문명의 제약 없이 스스로를 표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타나는 건 더 충격적입니다. 7번째 단서는 8000년 전 스웨덴에서 나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 나무 말뚝에 박힌 인간 두개골이었어요. 두개골에는 둔기와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투에서 죽인 적들이었을까요? 다른 중석기 시대 세력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난해한 의뢰였을까요?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두개골이 중심에 있었어요. 두개골 숭배가 석기시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최근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전통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두개골 숭배를 발전시켰어요. 시에나에서는 성 카타리나에 절단되고 미라화된 머리가 보관돼 있습니다. 탄트라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카팔라라고 불리는 인간 두개골 컵을 의례에 사용했어요. 마야와 아즈텍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두개골을 전시하는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잉카는 조상 숭배를 위해 두개골과 미라화된 머리를 사용했죠. 머리 사냥은 모든 대륙에서 행해졌습니다. 머리는 전리품이었고 의례나 남성성, 우주의 균형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 관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인류가 간 곳마다 두개골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부는 조상으로 숭배됐고 다른 것들은 컵으로 변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경고로 장대에 꽂혔죠. 대체 왜 하필 머리였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억이었고 어떤 곳에서는 지배였으며 어떤 곳에서는 공포였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 자체였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고 머리를 가지면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하려면 두개골을 보관했고 지배하려면 두개골을 컵으로 만들었으며 경고하려면 두개골을 장대에 꽂았던 겁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머리로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헤어스타일, 피어싱, 문신으로요. 두개골 숭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